오늘의 플러스, 중동 전체로 번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언제쯤 일단락될지 알아봅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란 상황 매일 바뀌는 것 같고 시시각각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미국이 이란에게 휴전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전쟁한 지 하루 지나서 나온 속보였는데요. 이탈리아 외교부를 통해서 네. 미국이 이란 외교부를 접촉해서 휴전을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이란에서는 거부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럼 이게 사실인 거긴 네, 맞습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전쟁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휴전을 제안했다는 건 본인이 뭔가 오판했거나 지금 상황을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미국 언론 보도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하기 싫어했는데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강권을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차 싶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전쟁이 이게 해서 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런데 들어간 거고 그래서 아마 이란이 그러면 휴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란에서는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휴전을 한 다음에 얻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휴전을 거부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참 제가 헷갈려요. 네. 전쟁 터지기 전에는 네. 사우디 같은 경우도 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은 안 된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거 대거 투자를 해놔서 손해가 막대할 거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란 공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한 적도 있는데 네. 강권했다라는 또 얘기도 하고 뭐가 네.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못하는 이유의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동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 말려서 그런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공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전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 내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게 추정되는 게 있을까요? 이란 피해는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시내도 많이 망가졌고요. 예.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기지라든지 핵시설 그런 거는 기본적이고요. 네. 그리고 테헤란 시내 하메네이 숙소도 공격을 했잖아요. 네. 관저도.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지도자들을. 그 시내 곳곳 그리고 이란 거의 전역이 지금 공격권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란이 네. 방공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이 이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죠. 이란은 방공망도 없는데 왜 전쟁을 하려고 그럴까? 예, 방공망에 갖춰놓지도 못했는데. 근데 지금 속숨 채워 뚫리고 있거든요. 중국 방공망을 갖다 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 방공망도 미국이 파괴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 군 시설은 당연히 방금 말씀 주신 네. 것처럼 핵 시설이나 미사일 시설, 방공망까지 파괴가 된 거라고 보면 네, 네. 원래 트럼프가 이번에 공격을 감행했었을 때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네. 핵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달성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핵 시설은 사실은 이제 마가 팬들도 그 얘기해요. 네. 6월달에 다 없앴다면서 왜 또 해요? 왜 전쟁 들어갑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월달에 다 미진하게 했던가? 아. 예, 그런 거죠. 그래서 핵 시설도 다시 공습을 했고요. 네. 탄도미사일 기지는 당연히 공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지도부들을 제거를 하는 작전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를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그 두 개는 핵시설 공격,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기지 공격, 그리고 정권 교체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최고 지도자 다 죽였으니까. 예. 세 가지를 다 했으니까 나올 만도 한데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의 전략 전술이 달라질 텐데 네. 석유 관련 시설은 건드리지는 않았나요? 현재 석유 관련 시설은 건드리면 안 되죠. 음. 그거는 마지막 보루.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이것도 유가 장난 아니고 오를 그렇겠죠. 겁니다. 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아직 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진짜 죽자 사자로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거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이란은 이제 반대쪽 미군 기지를 비롯해서 미국과 관련됐다고 그래가지고 유전 시설도 다 공격을 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지금 유가를 더 들썩들썩하게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봉쇄 카드를 만지작하면서 못 나오게 하니까 네. 지금 유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란은 거의 막가파식으로 압력을 주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이 오히려 주변 중동 국가들의 석유 시설이나 다른데 민간인까지도 영향을 네. 받을 수 있는 공격을 하는 건 네네. 중동 국가들이 다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해야 되는 압박 수단을 거군요. 그래서 압박 수단을 판단해야죠. 네. 경제적 압박, 그다음에 네. 미국에 주는 경제적 압박, 그리고 최대한 미군의 그 손실을 많이 만들어서 사상자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압박. 아,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란 내 민간인 피해들은 얼마나? 지금 뭐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700명이 넘습니다. 700명이요. 네, 700명이 넘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를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일 텐데요. 거기 오폭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아마 이스라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주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죠. 너무 어린 아이들이 죽었어요. 네. 여학교였거든요. 네. 뭐 울부짖는 사람들, 뭐 슬퍼하는 아버지들 사진 나오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관리에게 기자가 물어봤는데 응답 안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건 우리가 쏜 게 아니고 우리가 오폭이다 뭐 이렇게 하거나 예. 아니면 오히려 이 혁명수비대 이란 쪽에서 쏜 거다 하시는데 그거를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쏜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예전에 또 우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보면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역 내에 병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민간인 시설을 타격을 입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네. 그 하마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략 전술로 네. 본인들의 비밀 기지나 뭐를 병원 밑에라든가 뭐 학교 밑에 놔서 그건 오히려 더 때리기가 부담되니 그게 더 안전하다 해서 그렇게 시설을 거기에 놨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주장했잖아요. 네네. 뭐 실제일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뭐 그런 관점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그러기는 너무 명백해요. 너무 명확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전언을 하면 기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런 시설도 없고 주변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핵망수비대 시설이 있어서 거기를 때리다가 오폭한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또 다른 기자들은 그쪽에 그런 게 없다. 네. 진짜 이건 실수였네요. 네. 예. 자, 그러면요. 이 피해도 이제 점점 커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은 각각 지금 상황 이제 조금 진행되고 났더니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상황으로 전개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지금 수정 보완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간 당황스러운 거는 네. 이란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작년 예. 6월에 무참하게 많이 당했고요. 네. 그러면 겨우 지금 1년도 안 되는 기간인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지난 전쟁에서 이란이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가 지도부가 죽으면 그 다음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격을 받고 반격을 한 게 20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분 안에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고 네. 물론 5분 안에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2시간 안에 공격을 했고요. 네. 전략 중에 굉장히 놀라운 거는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때리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이란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하룻밤 사이에 탄도미사일 1000발을 갖다 꽂겠다. 네. 이스라엘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쪽은 지공입니다. 천천히. 예, 그래서 상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근데 효과적이에요. 또. 이스라엘 주민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예, 예. 방공망에 있고, 방공호에 있고, 그리고 모든 전력을 주변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 때리는데 쏟아부었어요. 미군 기지를 파괴를 했고 여러 차례 파괴합니다. 네. 네, 뭐 바레인에는 미 함대 기지라든지 여러 차례 공격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 관계되는 시설들. 네. 예를 들면은 뭐 CIA 안가가 있는 곳, 뭐 사무실 있는 곳, 그걸 다 때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민간인 건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민간인 건물을 때리냐고 그러는데 그건 미군 시설이다.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층 더 올려서 뭘 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유전 시설, 네. 쿠웨이트, 그다음에 UAE, 카타르 이런 에너지 시설들을 때렸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왜 여기를 때리냐, 그 미국이 투자하고 미국 회사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니까 이 긴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아랍 국가들은
좀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황당합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공격을 해야겠다. 자위권 해야겠다 하면서도 지금 주저주저 못하고 있고요. 예. 못하는 이유는 익히 예상하는 바죠. 왜냐하면 이란이 또 다른 시설을 다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두 번째로는 미국에 화가 나 있어요. 어떤 음. 면이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미군 기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군 기지 아무도 막은 게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 미군 기지는 왜 있느냐? 그렇네. 예.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는. 예, 이런 말이 지금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야, 이란이 이거 통상적인 전략 전술인 이스라엘이 때리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복을 가한다가 아니라 네. 다른 전략을 지금 추구하는 것에 미국, 중동 국가, 이스라엘 스스로 모두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의 승기를 미국이 잡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뭐 군사력은 확실히 앞서니까 예. 미국이 뭐 1대1로 싸우면 이기겠죠. 근데 네. 지금은 이기는 싸움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출구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확실한 목표를 하나를 가지고 그걸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 탄도미사일 몇 개 제거했다. 우리가 끝났다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목표는 이스라엘을 보는 거는 탄도미사일 제거인데 더 나아가서는 정권 교체까지도 목표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정권 교체가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란이 전쟁이 길어지면 네. 계속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인 여력은 충분합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이란이 전쟁을 했던 게 80년에서 88년까지 이라크와 전쟁이었습니다. 88년에 이란이 전쟁을 그만둔 이유가 당시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에게 군사령관들이 와서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그러니까 호메이니는 휴전하기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독배를 마신다는 독배를 들이켰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이란도 올 수 있죠. 네. 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공격할 때 미국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공격이잖아요. 그 네. 보나마나.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똑같은 비율로 공격을 했다가는 갖고 있는 게 다 소진이 되니까 예. 지금 굉장히 아껴 쓰면서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장기전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 장기전을 어떤 대비도 하는 그리고 또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자, 액션을 취하자 이걸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혁명수비대죠. 하메네이 저 사망할 때 혁명수비대 높은 사람도 같이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예, 근데 이제 이란이 그거를 뭐를 해놨냐면 죽을 거를 이미 알고 네. 그 후임자들을 4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얘 죽으면 그 다음 누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죽으면 와야 될 거라고 봤는데 예. 너무 잘 버티거든요. 그거는 지금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지금 아마도 혁명수비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메네이의 아들 둘째 아들 모주타바거든요. 모주타바가 아마 뒤에서 다 마스터마인드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미국이 하메네이 아들 모주타바를 사실은 제일 제거 대상 1호로 갖다 놨습니다. 예. 사실 하메네이는요 네. 나이가 많아요. 네. 나이가 많고 병들고, 그러니까 지금 자연사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네. 그 최고 지도자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고 지도자실을 움직이는 건 그 아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아들을 제거를 하고 싶어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아들은 살았습니다. 네. 예, 살았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계속적으로 뒤에서는 그런 혁명수비대와 함께 이런 작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도 다시 튼실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군사적인 여력, 채비도 다 갖췄기 때문에 이란도 어느 정도는 장기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장기전을 간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핵협상을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핵협상이 정말 성과가 없어서 트럼프가 버튼을 누른 겁니까? 아니면 원래 누르려고 작심하고 있었던 건가요?
공격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28일 날만 잡은 게 아니라 21일 날도 공격하려다가 못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핵 협상과 관계없이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미국의 그 마가 팬들이라든지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은 핵 협상은 쇼였다. 예, 핵 협상은 사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는 척하면서 공격을 한 시간만 벌었다. 예.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목표로, 무슨 목적으로 이란과 지금 전쟁을 감행하는 저는 거예요? 전쟁의 가장 그 트리거가 되는 건 작년 12월 29일에 네타냐후 총리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거라고 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한 게 당시에 6월 전쟁으로 이란이 탄도미사일이 많이 소진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쟁 이후에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회복하는 수준이 굉장히 빨라서 이걸 그냥 두면은 이거 두고 화근이 되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 하는 작전을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럼 오케이 했거든요. 예. 그게 작년 12월 2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이나 2월에는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을 할 거라고들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이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제2차 전쟁은 불가피하다. 네. 이거는 시기의 문제지 언제든지 할 것이고 그리고 1차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셀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1차 1월이나 2월 달 탄도미사일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시위가 났고 시위에서 또 이렇게 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잠시 미뤄진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후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들어간 것 같고요. 네. 마크 루비오가 그 얘기했습니다. 예. 이미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릴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마크 루비오는 무슨 말이냐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기획하고 미국이 따라준 거다. 그런 얘기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네타냐후 총리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40년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의 꿈이 뭐겠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이란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제가 이스라엘의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스러운 존재는 이란이다. 얘네들 지금 탄도미사일 굉장히 많고, 네. 뭐 탄도미사일 많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한테만 쓰려고 그런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난 79년부터 벼르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 탄도미사일 없애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시각이에요. 예, 그게 그대로 반영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에서 지지도가 낮았는데 전쟁을 하면 더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지금 위협은 이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전쟁을 지지하죠. 네.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이 가장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 그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는 재건 못하게 만드는 건데 네. 그러면 그거는 이번 전쟁 초반에 지금 투입한 이런 여러 가지 폭력적인 조치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는데 지상군까지 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를 정권 교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번에 이란이 핵 문제도 있고 탄도미사일도 있고 얘네들 정리를 해야겠다. 그것만 했으면 끝났죠. 네. 그것만 해도 출구 전략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시위대들을 향해서 내가 도와주러 가겠다. Help is on the way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2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란 불통저 다수에게 익명의 메시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까지 문자 메시지도 갔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권 교체를 할 거라고 본 거죠. 네. 그런데 정권 교체 방법이요. 너무 수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지도부 제거하고 네. 그리고 여러 시설 파괴하면 국정의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시위대들이 나와서 시위를 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밑그림 깔아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처럼 시위하러 나와서 이 정권을 장악하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의 메시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전부 다 다들 비판을 하죠. 아니 시위대가 어떻게
정권을 전복하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려면 이란의 군부대에서 시위대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들이 뭐 싸워서 정권을 잡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멀쩡하게 군이 있는데 어떻게 시위대가 하냐. 그래 비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상군 안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미군이 들어가서 정리를 하기 전에는 어렵다. 근데 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왜 하냐.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말로 긁혔어요. 네. 그 말에. 그러니까 지상군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저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상군 얘기 나왔을 때 저는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요? 미국은 지상군을 못 낼 거거든요. 예. 예, 늦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안전할 때 들어갈 때고요. 네. 그럼 누군가는 거기서 미국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싸워줄 사람들이 있죠. 거기 쿠르드 방군. 예. 근데 쿠르드 방군도 두긴이라고 그 러시아의 그 전략 분석가가 오늘 글을 올렸는데 참 쿠르드 전략적인 생각을 못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맨날 사기 당하고 나라를 못 만들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IS가 창궐 할 때 미국이 약속을 했습니다. 쿠르드한테 나라 만들어주고 나라 만들어 싸우자. 그래서 죽으라고 싸웠잖아요. 예. 결과는요 배신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리아 반군들 네.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걔네들하고 죽으라고 싸워줬잖아요. 네. 싸우면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치권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더니 미국이 지금 그 반군편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시리아를 쿠르드를 또 버렸습니다. 네. 2번이나 배신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란을 장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쿠르드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쿠르드 반군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요. 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인들조차도 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장악을 해봤자 쿠르드 지역 외에 넘어가서 장악하기 어려워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테헤란까지 장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쿠르드군을 넣는 이유로 한 관리가 얘기했죠.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쿠르드는 또다시 아주 쓰기 좋은 패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더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전에 어떻게 보면 준비해서 우리가 이건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와 함께 가장 1차적인 목표는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삼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란과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게 가장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까지 연출된 게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질문인데요. 그러면 탄도미사일만 진짜 도려내거나 뭘 하면 되는데 트럼프 입에선 정권 교체라는 얘기도 나왔고 실제 하메네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원래 목표인 탄도미사일을 다시 잘 만들고 또 재정비하는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 이걸 뭐 없애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어떤 목표들이 있었던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죽이면서 정권 교체까지 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다른 거는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핵 시설인 것은 물리적으로 타격하면 되는데 정권 교체는 이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 이건 엄청난 작업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지도부만 정리를 하고 지도부 정리한 다음에 시위대들에게 싸울 수 있는 시위대들이 시위로 넘길 수 있는 아주 평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공습만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예, 공습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물자를 갖다 놓고 이란에게 협박을 한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협상을 할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게 예를 들면 저하고 우리 진행자분하고 협상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 칼을 갖다 놓고 예, 칼을 딱 놓고 여기 상대방은 아무것도 없는데 칼이나 도끼를 갖다 놓고 자 이건 내 조건이니까 이거 어때요? 싫어? 그러면 나 도끼 써야 되네? 이런 상태에서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협상이냐 협박이지. 그래서 무기를 물린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계속 무기를 증강을 했고요. 네.
그때만 해도 협박용으로 쓸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너무나 무기는 많이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안 때리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공격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거를 밀어붙이고 하는 거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밝혀진 얘기들이고. 네.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예. 일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에서 생각보다 이란이 버티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초조해지겠죠. 네. 초조해지면서 주변에서 지상군도 안 넣고 뭐 되느냐 그랬더니 지상군도 뭐 내가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거 추동한 전쟁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그건 내가 한 전쟁이다 내가 이스라엘 하라고 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들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지금 상처를 받은 말들이에요. 네. 예, 상처를 받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 특히 지상군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장기전으로 가겠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미군이 지상군 넣기는 어렵거든요. 네. 지상군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크루드군을 쓴다고 그러는 거고 혼란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정권을 넘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이란 내부 상황을 한번 저희가 네.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일부에서도 잠시 말씀 주셨습니다만 하메네이 이후 후계자 중에 둘째 아들이 차기 지도자로 굉장히 유력하고 사실 미국도 그 사람은 주목하고 있었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이고 성향 같은 건 어떤 사람인가요?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네. 69년 닭띠입니다. 네. 예, 우리 하면 제가 띠로 얘기하는 게 좋아해가지고 예, 예, 예. 60년 닭띠고요. 아버지가 그 왕정 시대에 반대 운동을 하다가 여러 번 비밀 경찰들한테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고 뭐 이런 장면을 다 눈으로 네. 보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혁명 수비대회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이게 군사적인 그런 커리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내왔고요. 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거를 또 보고 배웠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또 이슬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게 성직자입니다. 네. 성직자고요. 또 이 모주타바의 스승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지만 메스바이 야즈드리하고 굉장히 강경한 인물이에요. 뭐 그 사람의 말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비슷한 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스승한테 배웠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스승한테 배웠죠. 예. 메스바이 야즈디. 그런데 아버지 10년 전 이전부터요. 10년 전부터 최소한 10년 전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하메네이가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을 사랑해서 이 둘째 아들한테 최고 지도자 자리를 넘기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예. 그래서 10년 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하니 대통령이 애들로서 뭐라고 비판했냐면요. 네.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세습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모든 강경책을 모주타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모주타바는요 바시즈의 수장이거든요. 네. 바시즈는 뭐냐면 혁명수비대의 조직인데 민병대예요. 민간인 조직. 그 사람들은 누가 바시즈인지 몰라요. 네. 제가 바시즈잖아요. 예. 그럼 학교에서 나이가 10살부터 10대부터 한 60대, 50대까지 다 있습니다. 예. 월급 받지는 않아요. 예. 그 대신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바시지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동네 주방자치센터처럼 네. 바시지 사무실이 있고 거기 모스크가 있고 또 때로는 거기에 무기고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유사시에 혁명을 지키겠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룹이고요. 이번 시위 때 시위대를 진압한 것도 바시지입니다. 네. 군복을 안 입고 다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군요. 그냥 민병대 평소에는 자기 일하다 향토예비군처럼 일하다가 예. 나라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봉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선거가 있다, 뭐 대규모 행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치안도 다 담당하고. 우리로 치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분들한테 죄송한데 해병대 전후회죠.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근데 이제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 그룹의 수장이에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최소 50만 정도에서 50만이요. 200만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국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수장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고 지도자실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해서
문고리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지타바를 제거 대상에 올려놨죠. 사실은 아버지 하메네이보다 모지타바를 더 겨냥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폭탄 떨어진 자리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지타바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 돌아가셨죠. 예. 아내도 죽었어요. 예. 누나도 죽고 매형도 죽었어요. 예. 그리고 조카들도 죽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지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밀어붙이는 쪽은 혁명수비대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최고 지도자 뽑으려면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의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보도를 보면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반정부 언론 매체거든요. 네.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가 보도가 굉장히 맞는 게 많은데 네. 여기 말로 따르면 짤막하게 혁명수비대가 압력을 넣어서 예. 전문가 의회에서 최고 지도자로 모지타바를 뽑았다라는 단신을 보냈어요. 그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받은 정보는 지금 방금 받았는데요. 아직 내부적으로 승인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승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승인이 됐다라도 발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발표하면 다시 공격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바시즈는 혁명 수비대의 하부 조직 같은 걸 봐야 네. 됩니까?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에 독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람들도 혁명 수비대예요. 근데 이름이 바시즈예요. 네.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여러 부대가 있는데 그 네. 중에 하나가 바시즈인데 바시즈들은 다른 혁명 수비대와는 달리 국내에서 국내 치안 이런 거를 하는 담당하는. 네네. 네. 말씀 쭉 듣고 봤더니 모지타바는 혁명 수비대라는 군 권력과 또 네. 성직자 출신이니까 어떻게 보면 최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덕목도 하나 또 조금 갖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또 성향이 자기 스승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경파고. 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이란의 최고 권력자가 되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지위를 갖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하메네이는 모지타바에 비하면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다. 그 정도군요. 네, 그래서 모지타바가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더 위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일가족을 다 잃었는데, 예,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지타바가 그렇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모하마드 빈 살만처럼 상당히 많은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모지타바마저 만약에요. 네.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축출을 해내면 그러면 진짜 이란은 힘의 공백 상태가 돼서 뭐 시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교체 같은 등등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건 낮게 보고요. 또 새로 지도자를 뽑는데 가장 좋은 그림은 제가 현지에서 이란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요. 88명의 그 전문가 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란을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란 모습 떠올리는 우리 예전에까지는 아니지만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막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자유를 더 많이 주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입니다. 예. 이 사람은 원래 개혁가를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도 덕망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돼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모지타바라는 하메네이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라기보다는 이란 헌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란 헌법상 최고 지도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은 제가 그냥 소설을 쓰겠습니다. 하산 호메이니가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나 그거 권력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개헌하자.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말 그대로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가서 뭐 이게 민심 동요하고 민심 달래주고 손 흔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티칸의 교황처럼 그렇게만 있으면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살림 나라 살림은 대통령이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란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하산 호메이니가 아마 최고 지도자가 되면 미국은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하고 대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단점은 있죠. 미국이 좋아하는 지도자네. 이거 괴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네, 있겠지만, 네. 예,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공격은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그런 또 나름대로 이란 내부에는 지도자급의 인물이 또 있었군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죠. 이란에서 자유를 얘기하다가 자유를 얘기하는 개혁파 사람들 많아요. 네. 근데 왜 목소리가 안 들리냐? 이 사람들 가택 연금 당하거나 감옥에 있어요. 네. 예, 그게 이란의 문제인 거죠, 네. 지금.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외신 통해서 봤던 이란 시내 풍경을 보면 네. 하메네이가 사망한 게 알려지니까 네. 누구는 오히려 환호하는 듯한 나쁘지 네. 않다고 생각하는 풍경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네. 누구는 앵커부터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부터 엉엉 울기도 하고 네. 이 하메네이는 지금 이란 내에서 어떤 존재감과 어떤 인물로 평가되고 있나요?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에요. 예,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 대놓고 길거리 나와서 만세 부르고 환호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하메네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때 제가 놀라웠던 거는 그런 사람들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네.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이란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결의에 나서 그렇게 한다거나 선동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적의 스파이로 아예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적으로 간주하고 대하겠다. 그럼 뭐 적으로 간주하고 대하겠다는 얘기는 전시에서 사살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좀 안에서 내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하메네이를 계속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이렇게 있다는 건 모지타바가 다음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사람도 있을 꼭 거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메네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 제거가 오히려 바보스러웠다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반대자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메네이에 대한 평가가 나쁜 평가도 있고 좋은 평가도 있을 텐데 네. 이게 지금 세상을 떠났잖아요. 순교자 그렇죠. 프레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인상적인 페르시아 문구가 뭐냐면 이보다 더 고상한 죽음은 없다. 예. 지금 아마 하메네이는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웅이 됐어요. 네. 네. 예. 그리고 거의 엄청난 급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메네이는 잊혀지지 않는 순교자가 된 거죠. 그건 미국 니네들 잘못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 내에서는 뭐 반대 목소리는 일단은 지금 내지는 않고 있죠. 반응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 밖에 있는 시아파들, 네. 시아파들이 엄청난 분노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라크, 뭐 파키스탄, 인도. 이거는 미국엔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이란은 뭐 지금 물론 이제 정치 체제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네. 또 하메네이와 같은 역할을 할 누군가가 필요할 텐데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성직자 중에 아무나 뽑는 것도 아니고 성직자가 뭐 등급 같은 게 있는 건지. 원래는 이란 최고 지도자는 1980년대 헌법에서는 예.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네. 당시에 호메이니는 모든 이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의 전형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만 원래 최고 지도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호메이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호메이니가 자기 다음 죽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꼭 최고 지도자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슬람 법에 능통하고 이슬람 법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1989년 6월 3일에 호메이니가 죽은 다음에 6월 4일에 하메네이를 뽑은 겁니다. 네. 하메네이는요 급으로 따지면 그런 급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이슬람법 학자로서 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네. 급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아야톨라가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네. 아야톨라. 예. 원래는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대아야톨라가 돼야 돼요. 네. 대아야톨라 다음에 아야톨라, 그 다음에 호자톨 레슬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자톨 레슬람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석사. 근데 최소한 교수급은 돼야 되는데 박사급이 되든가. 예. 근데
석사급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헌법을 고칩니다. 예. 헌법을 고치면서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서리로 있다가 헌법을 고치면서 정식으로 최고 지도자가 됐고 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서 이전에 호메이니는 네. 굳이 헌법에서 규정은 안 해도 네. 워낙 카리스마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호메이니가 여러 가지 국정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막 통과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새롭게 지금 그 하메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고 지도자의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헌법에서 규정하는데 그 규정이 어마어마하게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높아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손을 다 확 쥐어잡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예. 전쟁 선포권 네. 그리고 군인사 임명권 다 여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권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모지타바도 일단 성직자라고 성직자입니다. 하셨으니까 성직자. 네.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후보가 될 수 있고요. 그 대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온 뭐 알리 라리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이 사람도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로 따지면 천주교 국가가 있는데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 기본적으로 신부가 돼야 되지. 그렇죠. 저같이 평신도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건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메네이가 결국 없어지고 난 지금 상황에선 네. 뭐 추측입니다만 모지타바가 다음 지도자라고 예측하고 우리가 대응하거나 뭐 전략 전술을 짜는 게 미국 입장에서 맞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발표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에서 지금 내부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건지 승인이 났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 제가 이스라엘 쪽 속보를 보면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승인이 나면은 만약에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은 공격하겠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쁜 지도자는 제거하겠다고. 네. 예. 그 승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인이라는 거는 그 전문가 우회에서 완전히 결정을 하는 그 거죠. 전문가 위에는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이 88명. 88명이. 국민들이 뽑아요. 예. 국민들이 뽑으면 88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데 예. 지금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는 안에서 아문 지금 그 내부의 논의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네. 야, 이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겠죠. 만약에 진짜 내부에 논의가 있는 거라면 네. 내부에서는 누가 우리 그러지 말고 약간 이번에 아까 말씀 주셨던 개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친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누가 타진을 하고 있을까요? 뭐 친미 정권이라기보다는 좀 유연한 정권인데요. 유연한 정권. 그런데 지금 88명의 의원의 구조상 보수파가 압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를 얻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음. 예.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산 호메이니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공부를 해왔고 네. 괜찮은 인물이에요. 네. 예. 다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또 호메이니의 손자냐? 예, 그러니까 호메이니의 손자냐 하메네이의 아들이냐 이 싸움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하산 호메이니가 그동안 해왔던 행적을 보면은 대단히 개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물이면 이란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집니다. 다만 네. 항상 누군가가 최고 지도자가 됐었을 때 어떤 뭐 대통령이 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해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언행을 보면은 이란이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최고 지도자의 흐름이라든가 이란 내부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는 걸 미국은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네. 그게 극단적으로 좀 미국이 생각하는 이미지에서는 벗어나는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지상전의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고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이미 지상전 시작됐다고 봐야죠. 왜냐 쿠르드군을 집어넣는 거니까. 예. 미군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쿠르드군을 해서 혼란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예, 쿠르드군을 훈련시켰고 무기를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말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그 준비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을 못 살게 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란 내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작전으로 생각을 하죠. CIA도 그렇고 모사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란 내에서 대표적인 그 큰 그룹이 지금 쿠르드, 그다음에 아제르족, 아제르바이잔, 예.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발로치입니다.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힘을 길러주고 네. 도와줘서 무기를 주고 혼란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시리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시리아 내전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이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여러 군데를 막 지금 막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지금 가장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나라를 대부분 중국을 꼽더라고요. 네. 석유도 많이 수입해 왔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에너지 조달도 많이 받았던 게 또 중국이니까요. 네. 또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도 이란 내에서 많이 전개했던 것도 사실이고. 중국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 뭐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요? 중국은 그동안 이란의 군사 관계된 기술들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무기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공 방어망을 중국에서 제공했는데 그게 파괴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 확실한 건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이 중국의 바이두 위성에서 정보를 받아줬습니다. 네. 작년 6월까지는 GPS를 썼는데 그냥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이두에서 위성을 받았고, 그러니까 중국과 밀접한 기술 협력 관계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중국이 대놓고 무기를 더 주거나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중국이 이란 쪽에 그 주변 국가 공격하는 것 좀 멈추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뭐 이란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은 지금 결사항전이거든요. 네. 예, 휴전을 지금 받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네. 물론 지금 물밑 대화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예,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만약에 이란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면 중국으로서는 낭패긴 합니다. 네. 낭패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보다 피해가 중국은 그렇다 치지만 아무 상관없는 나라 중에서 가장 큰 피해 큰 나라는 우리나라죠. 그렇죠. 그것도 네. 그렇죠. 예. 호르무즈 해협의 그 사용 빈도를 보면요, 중국이 38%거든요. 네. 우리가 12%고요. 일본이 11%예요. 예.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우리 피해가 너무 커요. 예. 예,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됩니다.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우리 정말 이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요. 뭐 장기전 뭐 얼마나 할 것이냐. 전 내일이라도 당장 끝났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네. 뭐 우리 바람은 그렇죠, 사실. 네, 네. 또 사람이 죽는 전쟁이야. 그런데 실제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다 많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 또 애청자들은 또 주식시장이나 경제 관점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장기전으로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은 방법은 탄도미사일과 핵시설을 자기가 쓰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하고 나오면 제일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정권 교체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 정권 교체 얘기했고 벤스 미 부통령은 혁명 수비대 제거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그게 그러면- 걱정인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건 뭐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이상. 아니요, 그렇게는 못 갈 겁니다. 아. 아유, 그렇게 가면은 뭐 전 세계는 마비될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뭐 4주에서 6주라고 그러니까 예. 4주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2주 안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지금 미국과 이란이 물밑 대화를 좀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네. 거기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네. 예, 그게 아마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도 전쟁 더 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주변국가 압력도 많고 예. 러시아도 지금 이란을 좀 세우려고 그러고요. 이란 그만하라고 그러고 중국도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은 이란 안 그래도 친구가 없는데 그나마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자기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압력을 받을 거고 그러면 미국과 딜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늦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전쟁 빨리 끝내게. 네. 알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란 상황 덕분에 조금 업데이트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